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비자 마음속 의도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어센트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팀의 저는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 몇 가지만 드리고 시작하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줌 채팅창에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쳐주시는 채팅창도 있고요. 또 Q&A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간중간 궁금한 질문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그 채팅창이나 Q&A 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또 멤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안내를 계속 드렸는데 리스닝 마인드 헙을 이제 가입하시라고 계속 독려를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일을 하고 싶고 데이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마인드 헙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7일 동안 무료로 이제 트라이얼 계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트라이얼을 이미 7일 다 사용했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오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셨고 또 여기 채팅창으로 계정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다시 7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본인 성함과 가입하신 이메일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존에 이제 7월에 오늘 주제로 시작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4월과 5월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로 좀 피드백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주제나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 가는 테마가 무엇일까 했을 때 페르소나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그다음에 시장 조사와 관련된 것들에 가장 궁금증이 많으시고 호기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걸 저희가 좀 피부로 확 느끼게 돼서 그럼 이번 7월 세미나는 이 세 가지를 좀 다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7월의 세미나는 어, 특히나 저희가 여름 곧 지나고 나면 사실은 곧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곧 사업 계획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실제 저희 팀도 그렇게 마인드를 또 세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고객을 알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고 계신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데이터들이 사실 일부 조각조각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금은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 수립 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감각에 의한 먼저 가설을 세우고 조금 그거에 데이터를 맞추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 검색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체 시장에서 고객들이 실제 실시간으로 검색창에 묻고 있는 전수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인텐트 기반의 인텐트 드리븐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오늘 들어주시면 조금 고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또 전략을 세울 때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주제로 7월은 진행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기존에 저희 뭐 웹사이트나 자사몰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고객 혹은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 아닌 또 그 외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전략
관련해서 CEP와 뉴 페르소나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나눠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 SEO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참여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6월에 최근 들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이런 기본적인 알고 가면 좋을 포인트를 3가지 정도는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저희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편향이 없는 전수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다라는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표본 데이터, 저희 보시는 이 내용들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CRM 데이터라든지 카드 사용, 뭐 이력 데이터, 혹은 뭐 저희가 FGI 같은 것, 서베이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리면서 이제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 표본 데이터에서 나아가서 조금은 더 큰 전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봤던 것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편향이 조금 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전수이자 비편향 데이터인 이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전 국민이 묻고 있는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으로는 저희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는 그리고 관심 많이 갖는 개념이 CDJ이죠. 이 CDJ를 늘 이렇게 감각으로 많이 그리시는데 이제 그 CDJ를 실제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가장 좀 많이 아하 모먼트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CDJ 안에는 저희 검색 데이터로 매칭을 하거나 이제 그려보기 시작하면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자사, 그리고 경쟁사, 그리고 고객의 검색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초기 탐색부터 구매, 경험 이후까지 이 여정 안에서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매칭을 했던 것을 예시로 넣어놓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갖고 계시는 데이터 플러스 이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맵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기는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 초기 탐색 영역에서는 논브랜드 키워드를 많이 보실 수 있고, 우측으로 갈수록 브랜드 키워드가 나오면서 브랜드 검색어 영역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고객들에게 답해야 하는 주요 질문들이 키워드에 다 힌트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서는 우리 고객들이 누구고 어디 있고 어떤 모먼트,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를 인식하게 되고 뭐 우리 브랜드와 타사 브랜드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 제품을 선택했고 또 이후에 다시 구매를 하는지 등등을 이제 그려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관심 갖는 컨텐츠 마케팅을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 검색 데이터 안에는 이 논브랜드 키워드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고객들이 정말 순수하게 묻고 있는, 정말 생각보다 보시기에는 여기 영역이 조그맣지만 굉장히 방대한 키워드들이 여기 훨씬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콘텐츠로 답을 하다 보면 또 저희들을 몰랐던 고객들이 저희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CDJ와 데이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색 데이터를 조금 머릿속에 점선면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이 검색어 하나하나가 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합쳐서 모아봤을 때 우리 업계에 얼만큼의 볼륨으로 검색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어떤 토픽으로 분류가 돼서 사람들의 그 뇌구조를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어를 통해서 점으로 보고 검색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검색하다 넘어왔고 또 어떤 검색어로 넘어가는지를 지켜보다 보면 그리고 그 하나의 패스가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브랜드로 인입되거나 이탈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페르소나까지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개념이 그렇다. 그리고 면은 이제 실제로 검색을 고객들이 검색 여정을 시작했을 때 다양한 검색어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특정 검색어에 전과 전전 그리고 후와 그 후까지도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지를 모아서 클러스터 형태로 보게 되면 이제 특정 키워드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지 현황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혹은 뭔가를 해결할 때 뭐 A 브랜드와 뭔가 B 브랜드를 같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할 때 저희도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퀵하게 특정 시장을 이렇게 허블로 스터디하면서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같이 예시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허블 화면을 직접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은욱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 조사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가능한 품목이나 판매 영역, 의료기기, 의약품, 식약처, 소관 품목들도 가능할까요? 해당 품목들은 광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시장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B2B 경우에 네, 답변이 되었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내용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총 4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어떤 대략적인 검색 볼륨이 얼마나 있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검색어 기준으로 어떤 구성과 특징으로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의 뭐 우리 브랜드와 타사 브랜드 간의 이제 경쟁 상황이라든지 구도를 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보고자 하는 어떤 특정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렇게 러프하게 4가지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을 볼 때에는 사실은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비교의 그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대략 감이 오거나 이제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 이제 카레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제 본 결과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검색 볼륨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8만, 최근 3개월에 월 평균 158만이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80만 월에 이렇게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색 데이터의 볼륨을 보는 이유는 특히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볼륨이 있고 얼만큼의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 버전까지 나와 있어서 이렇게 2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검색 볼륨이 얼만큼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보실 때에도 키워드를 다양하게 입력해 보시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간편식의 예를 조금 가지고 시장의 대략적인 크기를 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단에 간편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키워드 플러스 이제 여러 브랜드의 키워드를 입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근 키워드 수는 12만 5천, 그리고 토픽의 개수만 해도 3만 8천이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이 946만, 그리고 연간의 키워드는 1억 1천만 정도의 이제 검색 볼륨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키워드가 이제 상위의 검색량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크기를 보시고 또 더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기도 하지만 검색량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토픽의 그 검색량 순을 보면서 저희도 실제로 시장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좌측에 이제 토픽을 기준으로 저희는 이런 구성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기준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따라서 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토픽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앞에처럼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검색어가 많은 기준에서는 보통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마켓컬리나 뭐 컬리, 오뚜기, 비비고, 하림, 청정원 뭐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는 곧 거의 유통 채널과도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예시이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아닌 논브랜드 키워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볼륨이 큰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뭐 카테고리나 어떤 제품을 추천받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뭐 에어프라이어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210g은 햇반과 관련된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 혹은 이게 이제 간편식은 냉동이 많기 때문에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묻고 있는 논브랜드 키워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간편식 중에서도 그 종류, 카테고리가 되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계시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토픽을 보면서 구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어떤 것에 더 주력할지 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이 분류값들을 다양하게 좀 다르게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쭉 보면서 분류 빠르게 해서 도표로만 봐도 인사이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찾는 예는 이제 연령대나 성별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편에 이제 허브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왼편에 필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대별 특성 키워드를 볼 수 있는 이제 필터를 걸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이제 그 필터를 열게 되면은 각 연령대별로 이제 얼만큼의 특정 지어지는 이제 토픽 키워드가 있는지 그 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연령대별로 필터를 걸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도표가 그려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뭐 브랜드별로만 탑5를 선정하실 수도 있고, 논브랜드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합쳐서 좀 더 많게 이제 목록을 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연령대별로 그 연령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0대 같은 경우는 엽떡, 그리고 30대는 이제 캠핑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오고, 40대에서는 비비고라는 브랜드,
집에서 드시는,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김승수 밀키트라는 키워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타겟하고 있는 것 대비 실제 검색어가 조금 상이하게 나오거나 혹은 경쟁사나 좀 특정 고려했던 브랜드가 아닌 키워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많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보실 때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참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블 화면을 다 보지 못한 분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좀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구글 독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리스닝 마인드 허블 창을 보시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엑셀 형태로나 뭔가 메모장에 키워드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간편식의 예시인데요. 기본적인 뭐 간편식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키워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력해서 넣다 보면은 조금 저희가 원하는 주제와 관련 없는 유사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제외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를 해봤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카피하신 다음에 이 리스닝 마인드 허블 창에 바로 페이스트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리스닝 마인드 허블 창에 제외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온 해주신 다음에 아까 제외 키워드로 준비했던 부분을 또 엔터, 한 번 더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인텐트 파인더, 패스 파인더, 클러스터 파인더 크게 세 가지 기능의 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점의 개념 기억하시죠? 그 점의 개념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놓고 얼만큼의 검색 볼륨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토픽들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게 인텐트 파인더 창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을 때 상단에 키워드 개수, 그 다음에 토픽의 개수,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연간, 그 다음에 우측에는 성별과 연령대별 특성 순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6개월부터 1년, 그리고 최대 2년까지 그 추이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볼 때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거나 빼게 되면은 그래프상에서 보이는 것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켓 컬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머지가 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뭐 그래프를 아예 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5개까지 여기 그래프에 보여지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그래프에 클릭을 하고 빼고를 통해서 이제 어떤 5개를 비교해서 볼지 마켓 컬리를 제외하고 나서 뭐 오뚜기를 넣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선택해서 넣어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략상으로 그 작년 비슷한 시기 때 그래프가 언제 튀었었는지, 뭐 올해는 어떤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시즌상 저희가 전략적으로 광고를 했거나 이벤트를 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검색 기간별로 이제 검색량 그래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별로 최근 3개월의 월 평균과 연 그리고 증감률
그리고 뭐 CPC라든지 관공 경쟁도, 그다음에 검색 인텐트 기준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 여기 보이는 I와 N 이런 거는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검색 인텐트 제목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이게 정보형 I인지, 이동형 N인지, 상업형 C인지, 거래형 T인지 이것들을 함께 참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필터를 수정을 하거나 월평균 혹은 연간으로 보거나 혹은 최근에 증감률이 좀 급격히 오른 게 뭐지? 이런 식으로 다시 체크를 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점 3개를 누르시면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패스파인더나 클러스터 파인더로 바로 넘어가서 보거나 혹은 구글 스냅샷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가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면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도 이렇게 이제 눌러서 스냅샷을 들어감으로써 실제 검색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화면에 어떤 이야기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구글이나 네이버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의 특성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그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하는 키워드를 수집한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전 국민이 입력했던 키워드와 새롭게 생겨나는 키워드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현재 한국인이 사용하는 키워드는 약 1억 7천만 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계속해서 입력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에 토픽을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와 검색량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 기준으로는 이 검색어가 얼마나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지, 이고 검색량은 이 해당 키워드와 관련해서 검색량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전략을 짤 때에는 이제 검색량을 기준으로 필터를 걸어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봤던 이렇게 이 키워드의 영역 안에서 이 분야와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브랜드 키워드가 있는지, 논브랜드 키워드가 있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구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실제로 뭐 냉동,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기 플러스 표시를 체크를 하시면 냉동이라는 키워드의 앞뒤에 붙은 모든 키워드들이 검색량 기준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지기도 하고요. 우측의 화면도 실시간으로 함께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좀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포함 단어 안에다가 지금 현재 검색한 결과 안에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오뚜기와 관련된 것만 보고 싶어 하시면요. 여기서 오뚜기를 검색해서 클릭을 2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뚜기와 관련된 것들 중에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검색량 순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필터 초기화를 하면 이제 다시 원상 복귀가 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토픽을 분류했던 건 이 창에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이고,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검색 인텐트, 고객의 인텐트 기준으로 키워드가 어떤 영역에서 이제 CDJ상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어떤 키워드 영역이 많은지, 그리고 그다음에 검색 노출 타입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연령대별 특성 키워드죠.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20대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엽떡 밀키트가 가장 상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엽떡 밀키트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금 관련성이 없는 키워드들은 저희가 이제 상단에서 보면서 다시 제외 단어로 입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대는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30대에서는 이제 캠핑 관련 키워드가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키워드, 어떤 의도와 용도의 키워드가 이제 상위로 올라오는지, 플러스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상단에 올라오는지를 같이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뭐 요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미리 해봤을 때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제외를 하고, 이제 가장 위로 올라온 게 이제 브랜드로는 김승수 밀키트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별 특성, 그 다음에 뭐 광고 경쟁도, 검색 볼륨별로 키워드를 확인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기능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조금 파악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걸 좀 더 봐야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대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엽떡 밀키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허블 트라이얼 가입을 하시면 이 인텐트와 패스파인더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클러스터 파인더를 까지는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오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파인더는 엽떡 밀키트를 검색을 하는 고객들이 이 키워드와 동시에 어떤 키워드들을 앞뒤에 같이 검색을 했었는지를 이제 모아서 클러스터 단위로 분류해서 보여드리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이제 GPT 기능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실제로 엽떡 밀키트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단위들을 보다 보면 이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뇌구조를 보는 느낌으로 엿보는 거죠. 그래서 뭐 추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레시피, 그러니까는 이 엽떡 밀키트와 관련해서는 그 밀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밀키트 추천을 이제 묻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엽떡을 이제 밀키트로 살지 아니면 배달을 시킬지 뭐 아니면 직접 만들어 먹을지 각자의 고객들이 고민하는 상황들이 구분되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시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메뉴와 맛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문 배달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뉴와 맛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메뉴, 포장, 뭐 아니면 가격, 그리고 뭐 맛의 단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특정 밀키트를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거나 할인 정보를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엽떡 레시피 밀키트 구매라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묻고 있는 키워드의 뭐 논브랜드 키워드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GPT 리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뭐 올해나 내년에는 좀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의 이 클러스터 단위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GPT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재밌어 하시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 기능인데요. 이 클러스터, 이 의도와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페르소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추천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 그래서 의외로 엽떡 밀키트 구매인데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비용을 고려하는 사람, 밀키트를 처음 시도해 보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뭐 다양하거나 좀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한 페르소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 페르소나를 만들어주고 또 질문 리스트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뭐 랜딩 페이지 혹은 뭐 광고, 이벤트 등의 이제 카피라든지 타이틀을 같이 추천을 GPT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은 참조로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음번 저희 그 리마 라이브에서는 이 페르소나와 이제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저희 브랜드로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는 CP라는 부분도 이어서 아마 더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장의 구성과 특징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도표로 빠르게 다다닥 만들면은 시장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아까 화면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다음에 타깃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세미나를 했던 내용 중에서 소형 가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분석을 하다가 저희가 정리해 본 도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방식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정 이 소형 과정과 관련된 브랜드와 논브랜드 키워드를 이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토픽들을 검색량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거나 도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각 브랜드별로 또 각 브랜드의 어떤 제품들이 검색량 기준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를 봐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도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브랜드의 월 평균 검색량 기준으로 또 그 브랜드별로 그 안에서 연관된 키워드로 가장 많이 나왔던 제품들, 아이템들을 이제 찾아서 탑5를 정리를 한 도표이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의 목표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구분해서 도표를 그려보시면 전략적으로 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마찬가지로 예시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좀 더 재밌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요. 우리 자사 브랜드에서 타사 브랜드로 어떻게 이제 인입되거나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이 LG 공기청정기에서 뭔가 삼성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넘어가는 로드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LG 공기청정기에서 삼성으로 가는 그 검색 경로 안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지 혹은 어떤 궁금증을 보다가 넘어갔는지 그래서 LG 제품 중에서도 특히나 구체적인 테마나 모델을 검색을 하다가 이제 삼성 제품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발견한 일부의 패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뭐 가성비 혹은 뭐 원격 제어라든지 혹은 어떤 선호하는 디자인들을 보다가 이제 넘어갔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실제로 어떤 바잉 팩터에 의해서 검색들이 이제 넘나드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기도 요새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사 브랜드와 동시에 어떤 브랜드를 같이 이제 보고 있는지 이 린클 음식물 처리기에서 스마트 카라라는 이제 음식물 처리기의 뭐 단점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소음이라든지 미생물 혹은 뭐 제품명 혹은 사용법 단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스마트 카라, 에코, 쿠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아까처럼 어, 간편식을 보셨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향후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저당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 저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저당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서 이제 연령대 특성별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당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음료와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디저트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막 많이 나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양을 보실 때에도 검색량이 조금 압도적으로 20대에 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30대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은 도시락이나 뭔가 식단, 소스 등 이제 뭐 직장을 가실 때 뭐 싸가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을 챙기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고 40대와 50대로 갈수록 이제 요즘에 또 핫해지고 있는 저당 밥솥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에서 나왔던 뭐 그 편스토랑에 나온 저당 고추장 이런 진서영 고추장에 대한 키워드가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뮨, 뭐 베지밀 혹은 소이비렛과 같이 뭐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음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 들어가셔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요. 그 아까 그 소형과 가전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블로그로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기존에 분석을 했던 소형과 가전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리포트로 다운로드 받기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분야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조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서 허블에 또 입력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기능 중에서 이제 보지 않았던 패스파인더 기능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링클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패스파인더를 넣을 때는 이제 패스파인더는 특정 키워드를 무엇을 검색하다 넘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검색어로 넘어가는지를 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검색어를 하나만 넣으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 전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우측 상단에 줌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우측으로 당기게 되면요. 더 많은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고 이 키워드가 조금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키워드 분류라는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 이전에는 어떤 키워드를 봤었는지 요 창이 이제 분류가 돼서 보여지게 되면은요. 클릭을 해서 컬러로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물 처리기 종류와 관련된 것들, 뭐 다양한 음식물 처리기를 비교를 하는 와중에 어떤 브랜드들을 봤는지 그리고 그거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후의 키워드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관련해서는 지원금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매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매 의도가 담긴 지원금을 찾아보시는 것들로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하시는 이제 구매 이전의 의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분류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기능으로는 이런 식으로 3개월 전과 현재 그 고유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서 보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뭐 최근 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발행했다 혹은 광고 이벤트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의 검색하는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기능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왼편에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색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 노출 타입, 검색량의 변동으로 뭐 최근에 상승한 것들, 뭐 검색량을 어느 기준 안에서만 보겠다라는 부분, 혹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연령별, 성별, 특성이 반영된 키워드에 대한 토픽도 이제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은 모두 구글과 네이버의 API로부터 이제 제공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별이나 연령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볼륨 데이터를 합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성별과 연령은 통계 처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필터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키워드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좀 통계적으로 더 이 연령의 특성이 유의미하게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을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패스파인더 안에 로드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패스 안에서도 특정 구간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런 링클 음식물 처리기에서 시작해서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는 그 구간의 그 사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사 뭐 키워드에서 어떤 식으로 자사 브랜드로 넘어가는지도 보실 수 있지만 결과의 재검색이라는 기능 안에 아까 보셨던 게 스마트 카라라는 브랜드였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종료 지점에 어떤 것으로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링클에서 뭐 스마트 카라 음식물 처리기로 들어갈 때에 어떤 키워드들을 보고 넘어가게 되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링클 음식물 처리기 안에서 뭐 가격이나 냄새, 뭐 고장, 서비스 센터, 미생물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어떤 매체를 보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보셨던 LG 공기청정기라는 키워드에서 찾아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LG 공기청정기에서 시작해서 삼성 공기청정기나 뭐 혹은 뭔가 삼성 공기청정기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렌탈 이런 키워드로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LG의 가격을 보다가 삼성의 가격을 보다가 렌탈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키워드로 또 확인해서 뭐 스냅샷으로 보거나 이 삼성 공기청정기 가격을 나타내는 컨텐츠 안에서 렌탈이라는 걸 또 전략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때 내년도에는 좀 사람들이 페인 포인트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그 키워드를 잡아서 자사 브랜드로 유입시키려면은 어떤 활동들과 뭐 어떤 키워드 기반의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지 등등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보여드렸고 저당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키워드를 넣어도 검색량이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량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추이가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색량 기준의 토픽도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뭐 이제 내년에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연령대를 보시거나 혹은 그 연령대별 특성 키워드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서 보실 수 있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기능을 보는 건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으로 저희가 돌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된 상태여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Q&A를 채팅창을 보니까 트라이얼 종료된 것들 다시 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꼭 검색 데이터의 개념을 일단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점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검색 데이터로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검색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과 고민을 갖고 이것을 이제 찾아보고 계속해서 더 딥다이브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리스닝 마인드 허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고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블 안에 있는 블로그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제 리포트들을 보시면서 또 같이 찾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싶은 키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받아도 한 가지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여드렸던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헙을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하게 아마 예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을 또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허브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해보고 싶고 또 그것을 염두에서 볼 때 좀 이렇게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사 브랜드로 좀 더 태핑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커피챗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줌 채팅방에도 저희 팀원분들이 남겨드릴 텐데요. 보시고 거기에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이제 메일과 문자로 계속 안내해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조금 저희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공유드리는 정보들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조를 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참석자분 중에서 윌리엄 위라는 분이 혹시 손들기를 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뭐 급하게 궁금하시거나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제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잘못 누르신 걸로 네, 알고 그러면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챗과 오프 채팅방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챗을 신청하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나눠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부 고민이나 이슈에 따라서 이 키워드 셋을 만드는 것도 좀 가끔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B2B인데 이게 검색량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고민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다르게 가져가면은 이제 저희가 보지 못했던 고객들이 묻고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B2B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셋을 함께 볼 수 있고 혹은 이런 보여드렸던 고객 인텐트가 담긴 키워드라든지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지 어떤 컨텐츠로 글감을 써야 될지 자사 뭐 쇼핑의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내부 보고나 설득을 하시기 위한 근거 데이터를 함께 좀 봐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번 리마 라이브는 7월 16일.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늘 리스닝 마인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간대로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음번은 화요일, 요일도 좀 바꿔보고 저녁 7시를 처음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전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라이브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